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이제 뭐 머스크 형님, 뭐 일론 머스크 또 테슬라의 1위야. 우리는 지금 1위예요 소확개미에. 네. 평판? 미국에서는 어때? 뭐 미국에 우리가 추동 기자가 다 보진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또 신봉을 하는 양가적인 면이 있거든요. 아, 우리랑 똑같네. 똑같아요. 네, 우리 똑같네요. 한국 분위기랑. 저는 약간 매일 제 뉴스를 검색하면은 네. 트위터 기사, 머스크 기사 너무 많아. 한국에서 너무 많다는데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에는 관심 없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모르면 어쩌나 싶은 그런 소식만 골라봤습니다. 어쩔 뉴스. 저희가 새롭게 마련한 어쩔 뉴스 코너,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밀레니얼 미러리스쿨 신예은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난 투자는 안 할 거야. 관심도 없어. 목돈 그냥 저축으로 만들 거야. 이런 분들도요. 경제 뉴스, 특히 세상에 필요한 경제 뉴스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핵심 경제 뉴스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뉴스입니다. 두 분과 새롭게 시작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밀레니얼 머니스쿨의 신희은 대표. 주말에 우리 신희은 대표는 함께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희은 대표도 직전까지는 이제 기자였었고요. 네. 두 분은 근데 서로 처음 만나는 거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신희은 대표 네. 몇 년 입사예요? 저는 09년 아, 09년 입사입니다. 입사. 우리 추동 네. 기자는 선배님이시네요. 네. 13년 이렇게 09년 입사인데 네. 22년 퇴사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요즘 기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진짜 이런 거 따졌고요. 같은 해여도 봄 입사, 가을 입사. 여기도 저는 또 선후배가 6월 갈렸습니다. 입사거든요. 6월 가을 입사. 가까운. 네. 네. 두 분 다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좀 어려운. 네. 알겠습니다. 특히 추동훈 기자는 지금 미국의 워싱턴 특파, 뉴욕입니다. 뉴욕 특파. 네, 뉴욕 특파원을 다녀와서 네. 이번 8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올 상반기 따끈따끈한 뉴욕 소식은 추동훈 기자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죠.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도 했었고요. 네. 이런저런 뭐 저도 봤어요.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뉴욕에서 돌아온 추동훈 기자. 기자여서 이제 학원장이 됐습니다. 밀레니얼 머니스쿨의 대표가 된 신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뉴스를 저희가 기존의 목돈연구소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는데 이런 코너를 통해서 다룹니다.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추동훈 기자 시켜볼까요?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여의도에서 지금 계속 파업이 계속되면서 정체도 많이 빚었었는데요. 자,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들어갔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굉장히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슈는 뭐냐면은 이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인데 먼저 안전운임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뭡니까? 이제 안전운임제라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인데 네. 이제 화물 운전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교통이나 도로에서 위험이 많이 유발된다. 근데 이러한 과속과 가로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운전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됐다.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화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적도 할 것 같아요. 네. 하고 시간 맞춰야 되니까 막 쏜살같이 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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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임 가격이죠. 운임 네. 가격을 근데 운수 사업자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적어서 어려웠다. 이게 이제 화물 운전자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어서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그렇다면 이거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이 운송 원가와 이제 운임을 결정하도록 할 테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제 화물판 최저임금제 제도인 거죠. 하한선. 네, 하한선을 딱 정해준 거. 이 밑으로는 못 내려. 네, 그게 이런 안전운임. 것들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올해 말이네요. 네, 올해 말에 네, 이제 일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거를 연장해 달라.
추가로 연장을 해서 사실 이제 화물연대 쪽 주장은 연장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항법적으로 이제 상설하자. 상설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하긴 좀 부담스럽다. 일단은 3년 정도 연장은 더 해줄 테니 그 정도에서 합의하자라는 네. 입장에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운임제. 아까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화물업계에서의 최저임금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전운임제를 놓고도 이쪽 양쪽 화주 쪽 또 정부 쪽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단 임금은 좀 올랐나요? 네, 맞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올랐죠. 이게 좀 원하는 게 딱 그거였고요. 이제 네. 2019년 이제 시행 전과 20년 이 1년 사이에 월급을 비교해 보면은 시멘트 차주 같은 경우에는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네.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금의 인상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정부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월급 인상 효과는 있었는데 과연 안전은 보장이 되었느냐라고 과속 과적. 과속 과적의 네.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를 봤는데 자,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사고의 전체 총량은 줄었는데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는 늘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다만 이제 이 기간이 사실 최근 2년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2년 네. 정도의 기준을 봤으니 그렇다면 이 검증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정부 측에서는 3년 정도 연장을 해보자. 그럼 한 5년치 정도가 나올 테니 그때는 한번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정부 쪽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화물연대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플러스 지금 항목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화물들. 네,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네. 화물차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 7개 이제 자동차 운임과 관련된 7개 항목을 늘려달라는 거 플러스 이제 영구 상설화하자라는 게 주장이고 정부 쪽에서는 이제 항목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플러스 대신에 3년 정도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물연대 분들은 그래서 임금이 올랐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이런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기초 생계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대강이어서 어젠가요? 정부는 갑자기 지금 우리 추동훈 기자는 3년 연장이라고 얘기했지만 폐지 가능성을 갑자기 정부도 약간 좀 강으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일몰법이다 보니까 네. 정부 측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3년을 연장해 주려면은 야당 쪽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쪽 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 연장을 시켜 줘야지만 연장이 되는 거지.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일몰되는데 뭐 굳이 저희가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화물연대에서 말을 워낙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대치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몰 안 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지금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게 해법이 앞부분은 좀 타협은 가능성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연장을 일단 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품목 확대는 근데 품목 확대는 정부 쪽에서 어렵다. 대신에 3년 일몰 연장을 좀 해보자.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제 화물연대는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낼 때까지 버티겠다. 네. 이렇게 이제 버티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예 이제 강대강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뉴스 확신이 기자예요. 그 네.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화물연대 측에서 좀 제시를 해주면 좀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협상이.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그러게요. 건 또 없나 보네요. 근데 지금 뉴스 피드를 보면 이제 이 뉴스에서 파생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클릭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주유대란 탱크로리가 이제 멈춰서면서 주유대란이 있고 두 번째가 꿀알바는 또 뭡니까? 27만 원 꿀알바 두 개가 있어요. 주유대란부터 먼저 가볼까요? 일주일도 못 버틴다? 네, 이게 주유대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화물연대에서 파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큰 차 탱크로리도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죠. 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배급이 안 되는 겁니다. 주유소에. 물건들이 네. 안 되다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가 일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9일 날 업무 개시 명령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시행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업무 개시 명령 너희들이 지금 일을 안 하면 일을 강제로 시키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제 법치주의를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유소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꿀알바는 뭐예요? 탁송? 네, 이게 탁송 뭐냐? 쪽은 네. 이제 뭐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사실은
되게 쉬운 알바였네 이런 거는 거지. 이게 네. 돈을 버는 게 엄청 어렵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따져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차를 우리가 서울 수도권으로 올릴 때 그쵸. 긴 미치동? 차 있잖아요. 네, 그 차 한 맞습니다. 그 네. 뭐라고 그래 무진동 차인가 카 트레이너 그것도 화물연대니까 차를 배달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그거를 그쵸. 네, 시켜가지고 개인 알바가 되는 알바가 거네요. 됐는데 그게 한 27만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줄을 선다 뭐 그런 뉴스가 오늘 거의 핫클립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핵심 이 화물연대와 정부는 굉장히 치열하게 또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대로 좀 빨리 협상이 풀려야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보고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아까 추동 기자도 얘기했죠. 정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유 대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신인 대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와 GTX 갈등. 네. GTX가 지나가면잖아요. 삼성동으로. 네. 좋은 일 아니에요? GTX가 지나가면 집값이 뛰기 때문에 엄청 좋아들 하시거든요. 삼성동 그래서 네, 근데 좀 의외로 네. 이제 양주 수원 연결하는 GTX C 노선이 삼성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나가는데 이때 이제 음마 아파트 단지 지하를 50m 정도 이제 관통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음마 아파트 하면 이제 재건축 중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이제 좀 힘 있는 단지인데 음마 주민들이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이제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유인 즉슨 안전상 위험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 회장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는 이제 현대건설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 우회하게 해달라, 노선 다시 설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이게 네.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그 우회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이제 그쪽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현대건설 측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반대만 하고 있어서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또 그래 그럼 반대하면 한번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또 점검에 나서면서 더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안전 그 진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안 위험하면은 괜찮은 거고 그건 그러니까 간단한 거 이제 아닌가? 건설사와 서울시 국토부 입장은 뭐냐면 네.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발파하는 게 아니라 비발파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주거지를 이런 식으로 통과한 게 20개 구간 정도 된다. 네.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 같은 곳도 12곳 정도 이미 이제 통과한 곳들이 있다.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지하에 이제 그 깊은 곳을 발파를 하면 좀 뭐 이렇게 그 충격이 가할 수 있는데 발파 공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반대 명분이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예. 예전에 이 지대가 늪지대였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네.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예. 그래서 늪지대이기 때문에 지대가 약하다 다른 곳보다 그래서 대치동이 늪지대였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대에서 지하에 이런 이제 공사를 할 경우 뭐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벽에 균열이 가거나 안정상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집값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GTX C 관련한 건데 네. 어떻게 풀립니까?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또 국토부에서는 그냥 이제 추진만 공사하면 하고 하고. 이러면 계속 네. 갈등만 격화되는 거예요.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제 뭐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매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좀 정말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도 정말로 안전상 문제가 없고 다른 곳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노선이 깔리고 있다면 네. 조금 양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는 뭐가 안 보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시위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대화보다는 반대하고. 점검하고 네.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또 그런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음마 아파트와 이 GTX C 노선의 갈등 소식. 다음 추동훈 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완전히 기업업부 시장 돈이 말랐다. 네네. 무엇보다도 부동산 쪽 건설사, 부동산 PF들 얼마나 힘든가요? 지방건설사 부도 맞아요?
네, 이게 뭐 처음에 레고랜드 사태가 좀 불거졌을 때 진짜로 줄 이제 도산이 올 것이다.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가져왔던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도 재발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사실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일단 최근 뉴스 나온 것이 예. 지난 9월에 충남에서 6위 건설사였던 우석건설이 부도가 났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가 경남의 18위 건설사 정도입니다. 종합도둑으로 동원건설 산업이 이제 22억 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서 28일이죠. 이틀 전 이제 부도 처리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다시 지방 중견 건설사발 이제 부도 위험이 또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자, 네,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PF 같은 대출을 못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거든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방 건설사들이 제대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돈을 회수를 못해서 이제 어음 처리를 못 막고 이러면서 줄도산이 이어질 것인가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정도로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 마른다고 해서 예금 금리도 올리지 마라.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더 뭐 무너지거나 그럴 위험까지는 아닌 거죠. 도미노로 막 네, 요거를 한번 서울수도권까지. 살펴보시면은 네. 요 금방 말씀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왜 돈을 못 막았냐? 대구에 이제 근린상가 미수금을 못 막아서 이제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대구가 문제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여서 네. 대구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대구가 지금 공급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동산 오르는 거를 막으려면 공급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급 대책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구가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대구에서 이제 몇 년 사이에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꺼지려 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과공급에 대한 이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게 딱 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이러한 경기가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실은 분양을 해야지 건설사들이 돈을 받아 네. 이제 그동안 이제 PF 일으킨 걸 다 갚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애플 이야기 우리가 다뤘거든요. 요즘에 이 중국 봉쇄 때문에 아이폰 생산 안 된다, 주가 급락했다, 또 풀리면 급등하고 그러는데 애플 뉴스기는 한데 머스크? 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전쟁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요? 일론 머스크가 약간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트윗을 이제 머스크가 올렸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는 이제 참고로 네. 테슬라가 인수했죠.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가 애플의 전쟁을 선포했다. 약간 이런 뉴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기업을 상대로 머스크가 최대의 광고주기도 한데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 네. 근데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의 최대의 광고주가 트위터가 이제 광고 매출이 90% 가량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최대의 광고주가 애플입니다. 이제 한 해에 1,000억대 이제 넘는 광고를 집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화이자나 아우디 같은 굵직한 광고주들이 이제 잇따라 광고를 중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이 나가면 또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가 이제 즉각적인 생계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더 네. 따뜻하게 해야지 왜 네. 전쟁을 선포하죠? 그건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캐릭터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광고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이 되면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이 15억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고 트위터 못 쓰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이제 아이폰에서 앱을 못 쓸 수도 네. 있는 상황이 네. 되거든요. 이거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로서는 이게 이제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기로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어서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게 뭐 부당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뭔가 이런 사항에 처했다고 이제 트윗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도 한 게 스마트폰을 직접 이제 만들 얘기 수 있다 나왔잖아요. 막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도 실제로 만들 거다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애플처럼 그렇게 큰 이제 유저들을 가진 근데 그런 브랜드가 애플은 될 수 있을까? 왜 트위터에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트위터랑 이거에 SNS가 대한 이제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참 두 가지 정도로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네. 미국에서 제가 왔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뭘까요? 압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1 SNS가 거의 트위터라고 인스타보다 그쵸. 인스타보다 인스타만큼? 우리는 인스타인데. 네, 우리 네. 인스타만큼 네. 정말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려는 사업, 네.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좀 침해를 하거나 간섭하는 거 다 막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광고라 개인 정보 주는 걸 막았었거든요. 네. 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들이 사실은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애플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수합을 해서 네. 맞춤 광고를 내야 되는데 애플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쫙 네.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네. 그런 것처럼 트위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트위터가 이렇게 대출이 되고 하면은 애플 생태계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트위터에 대한 협조를 많이 안 해주려고 한다. 근데 측면이 애플 있고. SNS는 없잖아요. SNS는 없는데 네. 어쨌든 애플은 최대한 정보를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게 트위터를 DB를 안 정보에 하면은 대한 독점. 트위터가 애플에서 사용자들이 받는 정보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네. 광고 맞춤형 역시 못 하는 거니까 애플은 그거 잃더라도 자기들이 자기 걸 가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네,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왜 머스크가 그렇게 네. 마이웨이를 가느냐. 예. 근데 이게 미국 좀 분위기긴 한데 트럼프도 그랬어요. 트럼프도 트위터에 자기 계정이 막히니까 네. 자체 SNS 만들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의 좀 분위기는 각자의 자기 생태계를 가져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좀 외골수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그 온라인 쪽으로 우리가 이제 메타도 열리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됐지만 중요한 게 이제 생태계를 얼만큼 구축하느냐. 네. 그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끔 하느냐. 이게 되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통에서 굉장히 아마존처럼 중요하거든요. 예, 네, 자기 네, 세계에 네. 딱 가두는 네네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추동훈 기자 네네.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이제 뭐 머스크 형님, 뭐 일론 머스크 또 테슬라의 1위야. 우리는 지금 1위예요 소확개미에. 네. 평판? 미국에서는 어때? 뭐 미국 우리가 추동 기자가 다 보진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또 신봉을 하는 양가적인 면이 있거든요. 와 우리랑 똑같네. 똑같아요. 네, 우리 똑같네요. 한국 분위기랑. 저는 약간 매일 제 뉴스를 검색하면 네. 트위터 기사, 머스크 기사 너무 많아. 한국에서 너무 많다는데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네. 정말로 하루 종일 네. 머스크 이야기만 화제의 나오더라고요. 중심이 되는 인물인 것 같고 네. 이게 되게 이제 좀 그러니까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머스크와 애플의 대결 뉴스까지 봤고요. 6519번님 새로운 코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전요금제 궁금했는데 목돈연구소 들으니까 아는 게 많아져요. 정춘영님 편성 바뀌면서 출근 후 뉴스를 못 들었는데 이 시간에 경제 뉴스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우리 두 분 어쩔 뉴스 신예은 대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